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유시민입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후보 응원하기 위해서 부산에 와 있는데요. 좀 전에 서울 광화문 문재인 후보 유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식 들으셨어요? 네. 차도를 제외한 광화문 일대 모든 공간을 시민들이 꽉 채우셨다고 합니다. 10만 명 유세 말미에 안철수 후보가 노란 목소리를 메고 나타났죠. 예. 그리고 그 목소리를 문재인 후보에게 매줬습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연설을 하셨는지 제가 재연을 해볼게요.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적절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누구를 지지하죠? 문재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표하실 겁니까? 네!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요렇게. 안철수 전 후보께서 오늘 아침 트위터에 네거티브 공방을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 절반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대통령을 국민이 원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활동을 중단한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뭐 지읒 디귿 이런 종편 방송에서 하루종일 전문가들 불러내서 안철수가 문재인 지지 철회했다 그렇게 했죠. 네. 그런데 갑자기 저녁에 광화문에 한 50m 처음으로 문재인 후보 유세차에 올라타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습니다. 저도 안철수 박사가 마이크 잡고 말을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부산 시민 여러분들 이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른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제가 여기서는 그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누가 이기냐에 집중돼 있죠? 네. 오늘 MBN이 광화문 유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한 걸로 봐서는 MBN에서는 문재인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이제 지금 누가 이길지 말씀드리려고요. 네. 일주일 전 여론조사, 그러니까 3일 전 여론조사 마지막으로 보시면 문재인 후보가 이긴 거는 2개밖에 없어요. 박근혜 후보가 이긴 건 한 10개 넘어요. 그렇죠? 그걸 다 평균해서 보면 박근혜 후보가 한 2 내지 3% 앞서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가 됐죠? 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아무 근거도 없이 역전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여론조사에는 내일 투표를 한다면 어느 후보에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지지율이 본 지표입니다. 본 지표. 네. 그게 만약 민심을 제대로 측정한 거라면 그리고 이제 거기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지지도보다 먼저 진행되는 선행 지표가 있고요. 지지율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뒤따라가는 후행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추이를 보려면, 민심을 보려면 이 세 개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선행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주가 동향인데요. 지금 청와대에 계신 각하께서 후보 시절에 내 당선만 되면 주가 3천, 임기 중에 주가 5천 그렇게 공약했죠.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아직도 주가는 2천 밑에서 헤매고 있어요. 원래부터가 거짓말이에요, 그게.
맨날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옷도 새빨개졌죠. 네. 근데 지금 지난주부터 주식시장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1차 TV 토론 끝난 뒤부터 시작된 건데요. 이른바 박근혜 테마주. 예, 근데 박지만 씨가 가지고 있는 회사 있죠? 예, 뭐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 회사를 비롯해서 박근혜 후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의 주식이 12월 4일 첫 번째 TV 토론이 끝난 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두 번째 TV 토론이 끝난 다음 날 박지만 씨 회사가 하한가를 쳤습니다. 오늘까지도 박근혜 테마주는 전부 다 폭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문재인 테마주, 물론 이 회사들이 문재인 후보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컨대 문재인 후보가 과거에 법률 고문을 했다든가 이런 인연들이 있는 회사인데요. 다 폭등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게 선행지표라는 건데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일반 시민들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 예컨대 대기업에서 재벌회사에서 하는 여론조사 하거든요. 삼성그룹 기획실 이런 데서는 여론조사 다 합니다. 그런 여론조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 여론조사, 이런 정보를 받아가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박근혜 테마주는 전부 폭락세, 문재인 테마주는 전부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고급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문재인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본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제 본 지표, 지지율 지표는 공개가 안 되니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2~3% 정도 박근혜 후보가 앞서 있었던 투표 7일 전 여론조사에서 함께 나온 후행지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박근혜가 될 것 같다, 문재인이 될 것 같다, 이게 이른바 당선 가능성이라고 해서 후행지표입니다. 이거 대답할 때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누구 얘기를 많이 하는지를 보고 되게 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지표는 여론조사 지지율 지표가 바뀌고 나서 바뀝니다. 나중에. 근데 12월 13일 발표된 조사를 보면 박근혜가 될 것 같다 50%, 문재인이 될 것 같다가 40%예요. 그 일주일 전만 해도 박근혜 50, 문재인 20, 불과 일주일 사이에 문재인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게 40%로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시민들이 주변에 자꾸 문재인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행지표, 후행지표의 움직임을 보건대 지금 이 시각 현재에는 문재인 후보의 우세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일부 기업들이요, 출근 시간을 늦춰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투표하고 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대기업들이. 이 얘기도 그냥 그 회사 사장님이 마음씨가 고와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혹시 문재인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50만 표 이내의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양자 대결, 가상 대결 조사에서 지지율이 45% 내외예요. 45% 내외. 문재인 후보는 7%에서 시작해서 지금 45% 내외까지 왔거든요. 1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후보가 남은 일주일 동안 올라갈 리가 없죠. 7%에서 45%까지 올린 후보는 남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0.3%씩 올리면 되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99%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재인 후보를 꼭 찍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굳이 안 드리고요. 저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더 유력하기 때문에 당선 이후 상황을 좀 걱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나 한번 들어보려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아마 더 많은 숫자가 문재인 후보를 응원하는 분들이실 텐데 그냥 박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라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국민을 통합해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는 덕담을 해주실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안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다르게 여쭤보죠.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위로해줘야 됩니다. 아니,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을까요? 저주하고 나는 인정 못한다. 그리고 이 사기다. 뭐 불법 비방으로 잘못된 거다.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겠다. 이러면 좋습니까? 안 좋죠. 깨끗이 승복하고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비록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후보를 찍은 유권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껴안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대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덕담해주면 좋겠죠? 네!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그런 덕담과 축하를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 자신부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그렇게 축하하고 덕담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내가 그럴 생각이 없으면서 남보고 그래 달라 그러면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어차피 가능성이 없으니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덕담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할 경우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들로부터 그러한 덕담을 들을 자격이 있는 훌륭한 시민들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3년 첫 임시국회가 열렸을 때가 자꾸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60만 표도 안 되는 적은 격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그리고 첫 번째 국회 국정연설을 하다 국회에 오셨는데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수였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165석이에요. 단독 과반수입니다.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로텐도홀에서 출입문을 열고 단상을 향해서 들어오실 때 지금의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서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 보기 좋습니까?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온 국민의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지지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지만 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 국민의 선택을 받아들이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덕담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입장할 때 다 일어서시오! 이렇게. 그것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의 주권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모쪼록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165석이라는 단독 과반수 의석을 무기로 해서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비록 민주통합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셨지만 민주통합당 당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민주통합당을 좋아하는 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분들만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지요? 박근혜 후보가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지만 해놓은 좋은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약들은 함께 받아 안아야죠? 여러분 그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한번 신명이 나면 못하는 일이 없는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이 신명이 나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수없이 많은 신생 독립국가들이 생겨났지만 대한민국처럼 경제발전도 성공시키고 민주주의도 성공시킨 나라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것은 세계 현대사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드문 사례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명이 나고 마음이 모이기만 하면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남북으로 쪼개지고 지역으로 갈라지고 세대로 나뉘고 이념으로 갈라진 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그런 시민 여러분, 문재인 후보를 사랑하시는 경우에 그가 새누리당과 기득권 세력을 상대로 맹렬하게 싸우는 투사가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뽑는 대통령은 어떤 특정한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 속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소망, 요구, 바람을 모아서 다는 못하더라도 그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골고루 실현시켜주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기 때문에 당선되는 순간 우리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런 투쟁적인 자세가 아니라 때로 자기 마음을 누르고 다스려가면서도 이 선거 과정에서 적대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던 새누리당과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마음까지도 붙들기 위한 노력을 할 때 그것을 지지자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도와줬던 국민들의 뜻을 70% 정도 받고 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뜻은 30%라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쳐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이 지켜야 될 바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많은 정책 중에 9개는 마음에 들지만 1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돌 던지지 맙시다. 비록 박근혜 후보가 낙선하고 정계 은퇴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한다 할지라도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우리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 아닙니까? 만약 박근혜 후보가 낙선하고 정계 은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위로하는 것까지도 저는 당선된 대통령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저도 언론 활동을 하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지지하는 정부이기는 한데 어떤 정책 하나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곧바로 돌을 던져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느 대통령도 견뎌내지를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김치국 마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99% 확실하고 박근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1% 정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문재인 후보님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야권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죠. 저도 한때는 지지율 조금 나오는 사람이 후보였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나올 때는 한 15% 넘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저를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를 잘 아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국민들이 아쉽고 미안한 마음에 이제 여론조사 전화 오면 유아무개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 마음에는 우리 문 후보님과는 달리 미워하는 마음도 많고요. 화도 많이 나 있었고요. 원망도 많았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전임자를 그렇게 구박해서 죽음으로 몰아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요. 또 한나라당에 대한 미움, 또 잘 지켜주지 않았던 민주당에 대한 원망, 이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감정들이 있어가지고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은 마음이 비어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좋은 것은 들어있어도 되지만 좋지 않은 감정은 대통령이 된 사람 마음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선거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내 스스로 이런 감정을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서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문재인 노무현 전 이사장님께 이사장님이 나서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잠시 보관하고 있던 지지율을 다 드렸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문재인 후보님이 정말 평정한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 10년 동안 가까이 알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는 사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대놓고 화내는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평정한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남북으로, 지역으로, 이념으로, 세대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모두가 함께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비정규직도 차별받지 않고 살만해지고 농민들도 가격 폭락에 한숨 좀 덜 쉬고 여기 작게 장사하시는 상인들도 대자본한테 쫓겨나지 않고 또 아이들 대학 보내고 어린아이들 키우고 몸 아픈 어르신들 모시는 그런 국민들 근심 좀 덜어주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되고 국민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통합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 저는 그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 춘향에 의하는
변사또를 감옥 보내서 풀리는 게 아니고 이도령을 만나서 풀리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푸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해코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서 한을 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 갈지 모르지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시면 감옥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직 기간에 잘못한 일이 많다고 해도 국민이 뽑아서 세운 대통령 임기 마치고 나서 자꾸 검사가 부르고 감옥에 보내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마 문재인 후보 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 감옥 보내라 이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맞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보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갈라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신명나게 대한민국이 세계로 뛰쳐나가는 그런 나라 만들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서 단죄받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도 지금 사실 그동안 경상남도에서 문재인 후보 운동도 했지만 무소속 권영길 도지사 후보 운동하느라고 목이 거의 쉬어있는 상황인데 이제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서울서 오랜만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